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시원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급등의 의미 요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털려 나갔는지 이제 설명을 쭉 드리고 시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대선주 오늘 이제 이재명 씨 그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쯤에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 갖고 있는 개인들이 입에서 욕이 나올 거다, 욕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날이 바닥이었죠, 그죠? 단기 바닥. 그리고 이제 그 웹스 있죠. 웹스가 오늘 20% 이상 급락을 하면서 또 시간에서 추가하게 나오면서 또 이제 웹스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지 그리고 대선주 정책주들이 왜 지금 오늘 좀 흔들렸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뚜기맨님하고 정영호님하고 여기 김희영님, 이소정님, 굿굿 매일같이님, 무부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자, 검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 아주 삼성전자가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수한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좀 쭉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쿠야님도 어서 오세요. 미정영님도 어서 오시고, 네. 쓰리타임즈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지수를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급등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이제 하락을 좀 했죠. 급락까지는 아니고 장중에는 좀 급락을 했었는데 감아 올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코스피는 급등, 코스닥은 하락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오늘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지난주에 다 얘기해드린 건데. 자, 일단은 이제 요걸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1.4% 많이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이제 급등을 하면서 분발을 했는데 지수 흐름 자체는 그냥 아직도 좀 그래요. 뭐 크게 지금 방향을 바꾸진 않았기 때문에 뭐 마치 무슨 저기 남해안에 가면은 저기 다랭이 논이라고 있거든요. 다랭이 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단식 논 형태, 그죠? 네. 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다랭이 논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거 나와 있으면 개인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계단식의 형태를 해놓고 있고 코스닥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구덩이 파는 거 다 메꿔놨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했죠. 장중에 최대 1.8%까지 급락을 했다가 역시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0.9%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급등한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충 여기 14개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는 5.2% 급등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7% 급등했죠. 하락한 게 별로 없어요. 크래프톤 좀 빠졌네요. 이거 크래프톤이 하나 4% 급락했는데 이 친구는 게임 주죠, 그죠? 요거 하나 급락했고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잘 끝났어요. 현대차도 4%,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4%, 그죠? 네. 자동차 업종도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는데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는 크래프톤이죠. 코스닥이 급락하면 바이오주가 급락해서 그런 거다라는 선입견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 코스닥 쪽을 좀 볼게요. 여기도 보면 바이오주는 오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자기가 할 일 했어요. 1.9% 올라왔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뭐가 많이 빠져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도 게임주죠. 9% 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CJ ENM 마이너스 5%, 첨보 에코프로 뭐 마이너스 4%씩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뭐가 많이 빠졌냐면 엔터주도 많이 빠졌고 특히 게임주 요즘에 NFT NFT 이런 기대감 때문에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근데 게임주들이 오늘 급락을 좀 세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한 10% 이상씩 급락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 시간이 안 돼갖고 얘기는 안 할 건데 아무튼 게임주들이 많이 빠졌고 요즘에 게임주 많이 올랐죠, 그죠? 막 2배 이상 오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돼지처럼 살이 통통하게 올랐는데 오늘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주,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도 급락을 했고, 엔터주, 그죠? 이런 것들이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좀 약세를 보인 거죠. 장 초반부터 확 밀렸었어요. 바이오주가 급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5% 급등을 했는데, 이게 그럼 왜 급등했느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그죠? 자,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아, 난 관심 없는데요. 큰일 나실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테마주하고 대선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테마주를 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세한 얘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 뭐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르느냐 마느냐 횡보하느냐 돈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테마주를 잘하는 거죠. 삼성전자를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게 우리나라 1위 종목인데 어떻게 테마주의 그 흐름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삼성전자 오늘 급등을 했는데, 자, 이게 오늘 급등한 이유는 미국 쪽에 영향이 있었겠죠. 미국.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자,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꺾이죠. 슥, 그죠? 당연히 꺾여야죠. 혼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살짝 눌러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안 내려와요. 신고가 조금 더 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은 나스닥 지수를 올렸을까?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 지난주란다. 한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그죠? 아마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기했으니까. 무방에서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내려오고 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지수래요. 그러면 뭐겠어요?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들을, 미국의 반도체 대표 종목들을 보면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개인들은 미국 가서 지금 뭘 많이 샀냐면 엔비디아라고 있어요.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엔비디아. 이게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죠. 엔비디아도 급등해서 떠 있어요. 네. 떠 있는데 이건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죠? 붕 떠 있어요 지금. 이런 데서 한 대 맞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아무튼 붕 떠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거의 같이 가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죠? 떨어지다가 하락 추세죠. 선 대충 걷습니다. 네. 하락 추세로 떨어지다가 지난주에 살짝, 이게 뭐예요? 네, 저항선이죠. 하락 추세 저항선이 요건데, 이 저항선 돌파하고 살짝 얹어놓고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저녁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방향을 튼다고 자꾸. 그렇죠? 방향을 오른쪽으로 튼다고요. 하락하다가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선다고. 거래가 줄어들다가 늘어나면서 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난 미국 증시에서 금요일 날 7.8% 급등으로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랑 거의 동반자예요. 동반자. 네. 좌총용 우베코 뭐 그런 얘기하죠. 네. 거의 같이 가요. 네. 최고점 8.8%, 종가는 7.8%. 네.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친구니까. 네.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네. 오늘 최대 어디까지 갔냐면 8.5%, 끝날 땐 7.1%.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주가 흐름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것도 추세가 좀 우리나라가 더 과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락 추세죠, 그죠?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심해요. 우리나라 공매도가 심하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 더 좀 과하게 떨어져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우리나라 공매도 심한 거 아시죠?
공매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약간 떨어질 때 좀 과하게 떨어져요. 1번을 별로 안 찍으시네. 이해가 안 되세요, 잘?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떨어질 때 좀 세게 떨어진다고요. 그냥 팍 아야 이 정도가 아니라 퍽퍽 치든가 그냥. 네. 똑똑똑이 아니라 퍽퍽퍽 이렇게 친다고요. 네. 좀 과하게 떨어졌던 거죠.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차트가 똑같죠. 이게 저항선이고 지난주에 살짝 돌파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쏜 거예요. 거래 터지면서. 뭐냐면 방향 틀었다고요. 이거 힌트 많이 드렸는데 SK 하이닉스는 보통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충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저항선이거든요. 저항선, 고점, 고점. 이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돌파했다가 누르고 가잖아요. 이 당시에 개인들 어떻게 털었을까요?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 털었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이렇게 속였어요. 미국이 중국의 대표적 IT 기업 화웨이 있죠. 네. 화웨이를 계속 이제 못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화웨이를 공격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요 매출처인 화웨이가 미국의 그 영향으로 제품 그 판매가 부진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큰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의 개인들을 속여가지고 개인들이 여기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갖다 막 버렸어요. 막 갖다 버렸어요. 그냥 무슨 저기 뭐예요? 그 집에서 막 그 재활용 쓰레기 막 그냥 갖다 버리듯이 막 갖다 버리다니까요. 네. 화웨이가 무너지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큰일 난다고 맨날 그냥 뉴스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저 말에 속으면 바보라고. 화웨이가 물건 못 팔면 딴 데서 팔 거 아니에요. 응? 화웨이 물건 못 사면 이게 왜 뭐 삼성전자 걸 쓰든지 애플 걸 쓰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말라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다 던졌어요. 이번에도 던졌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왜 던졌는데요? 아니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뭐 슈퍼 호황이 온다고만 난리를 지기더니 여기서는 끝났다고. 반도체 그 호황 끝났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개인들이 던진 거 아니에요. 응?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급락하니까 그죠? 네, 끝난 줄 알고 그냥 개인들이 다 던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기사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미리 준비해놨는데 자, 보세요. 잠깐만요. SK하이닉스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가를 돌려놨고 삼성전자도 오늘 의미가 있는 게 저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그 올해 1월달에 개인들 많이 들어왔죠, 그죠 여기서? 네. 이 사람들은 동학개미가 아니에요. 네. 작년 3월달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동학개미지 올해 1월달에 삼성전자 산 사람들은 동학개미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동학개미 그러는데 저는 동학개미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냥 그 개인들 저기 해주려고 그냥 누가 진 거고 동학운동 그게 성공했나요 안 했나요? 성공했다 1번, 실패했다 4번 찍어보세요. 동학 농민운동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공했습니까? 1번, 실패했다 4번 찍어보세요.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라고 이름 지은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뭐 역사적 해석이 따르겠지만 아무튼 실패했다고요. 이 개인들이 물론 이제 개인들의 마음은 저도 100% 저도 똑같은 개인이니까 100% 이제 이해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협동조합이 대기업이 못 되듯이 그죠? 네, 대기업에다 오른 건 아니지만 협동조합이 개인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 협동조합이 잘 안 됩니다. 소규모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건 뭐 조그만 사업할 때는 몰라도 그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개인들끼리 뭉치는 게 잘 안 되는데 그때 동학개미 막 그러면서 띄우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좀 씁쓸했어요. 동학운동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뻔했던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도 동학개미가 아닙니다. 그냥 주식사로 들어오신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저점끼리 이어볼게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끈 거예요. 저점, 저점. 그 위에 똑같은 수평선 하나 똑같이 그으면 돼요. 대충 그냥 그으면 돼요. 대충 걷는데 잘 맞아 떨어지죠? 뭐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다가 8월 달에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개인들이 막 던졌죠. 무서워서 손절하고 막 그랬죠. 왜냐면 이게 강력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추세선인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여기를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저점을 깬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이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완전히 집 나간 거예요, 그냥. 근데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아니야 그러더니 다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10월 달에 또 깼는데 하필이면 전저점까지 깨면서 확 깬 거예요. 확실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거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고 뭐건 간에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뉴스 보니까 뭐 그냥 테이퍼링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고 뭐 삼성전자의 미래도 어둡다 그러고 네. 기가 막힌 건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그것만으로 해도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인데 막 팔더라고요. 끝났대요. 뭐가 끝내냐니까 반도체는 이제 끝났대요. 근데 보면서 그랬어요. 잠시만요. 아, 예, 잠시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세게 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이게 대선 중에 해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쭉 깨버렸죠, 그죠? 깨면서 이제 개인들 멘탈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반도체는 끝났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NFT, 미국의 엔비디아, 뭐 이거 사러 간대요. 음? 우리나라 게임주 사러 간다고 하고 게임주 막 많이 올랐는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다 게임주가 뭐건 간에 그거 뭐 메타버스가 뭐건 간에 그거 반도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게임주나 메타버스나 반도체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뭐 나무 깎아서 메타버스 합니까? 네? 아니 뭐쇠 녹여가지고 저기 뭐 NFT 하나요? 반도체 안 필요해요? 그거 다 반도체 안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요즘에, 그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반도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버려요. 끝났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 얘기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전문가가 똑같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그냥 가시죠, 그죠? 네.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랬냐면 이게 이렇게 밑에 쪽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순간적으로 더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포기한 거예요. 에이씨 이거 들고 있어봤자 응? 시간만 걸리고 돈도 못 벌겠네.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잘라버린 거라니까요. 이거 손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뉴스를 계속 보여드린 거예요. 재밌다니까요. 시간상 여기 10월달 나온 거면 10월달 나온 기사부터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더 사지도 떠나지도 못해.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얘기예요. 더 사지도 떠나지도 못해. 동학개미의 고민.
저번에 이거 1월달 거 얘기 드렸죠. 개인들은 위대하다, 개인들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들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서 막 사기꾼 부추긴 거 그때 기사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근데 이제 10월달이 여기에요. 10월 초 여기 푹 떨어졌을 때 이때 나온 기사가 이거라니까요. 더 사지도 떠나지도 못해.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다가 여기 보시면 9월달 개인 순매수 급감 엄청나게 사다가 갑자기 안 산답니다. 언제부터요? 9월달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거 한 대 맞고 개인들이 이제 입맛이 싹 사라진 거예요. 10월달에 금방 또 나오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뉴스가 먼저 나오고 얘기 드렸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슬슬 바닥 잡혀간다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뒤에 11월 14일 날 이 기사가 나왔죠. 똑같은 한국경제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동학개미들 삼성전자 손절. 이 기사가 왜 나왔다고 그랬죠 그때? 이게 딱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딴 사람들 다 팔고 삼성전자 다 팔고 다른 데 갔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안 팔고 있느냐, 뭐하냐, 빨리 팔고 친구 따라 가야지. 이게 그 얘기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신 분들 이번 주 이거 보세요.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네. 어디 뭐 책에서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실전 그 뭐예요?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리딩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주식 거래 안 해요. 전문가는 주식 거래 하면은 멘탈 나가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얘기 드렸었죠? 이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손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 조롱하는 기사를 했죠. 조금 있으면 방향이 바뀔 거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아마 이 기사 보여드렸을걸요. 떠나는 동학개미들 해외 증시 가상화폐로 눈 돌려. 여기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횡보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A씨 인터뷰입니다. 횡보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매도했어요. 당분간 반도체 호황은 없을 것 같아서.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갑자기? 그죠? 왜 갑자기 이랬을까요? 뉴스보다 털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뉴스 보시면서 뉴스 많이 보시면 가난해진다니까요. 뉴스 보실 시간 있으면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가족이 없다 그럼 집에 개 한 마리 키운다, 고양이 키운다, 고양이랑 눈 맞추고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세요. 응? 그죠? 네. 자꾸 뉴스 그만 보시고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소중한 뭐 그죠? 가족이나 아니면 애완동물하고 이렇게 네. 시간을 보내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응? 뉴스보다 다 털린 거 아니에요. 이제 개인들 다 털리고 오늘 급등 나오니까 대번 이런 뉴스가 나오죠. 이게 다 조롱하는 기사라니까요. 동학개미들 손절하자마자 5% 올라. 내용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냥 동학개미들 손절하자마자 5% 올랐다. 조롱하는 거죠. 이거 오늘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손절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왜냐하면 올라오다가 떨어지겠지. 내려오면 사야지. 못 삽니다. 살 마음도 없고 설령 살려고 해도 여기서 바로 안 사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한 의미 첫 번째 뭐냐면 개인들이 그만큼 손절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언론한테 철저하게 속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추가 급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개인들은 더 많이 팔 겁니다. 아직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개인들도 있겠죠. 여기서 양봉 한두 개 더 나오면 갔다가 더 빠른 속도로 집어던질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손에 물량이 다 넘어가겠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거예요. 네. 많이 넘어갈 겁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오늘 개인들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인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죠. 그죠? 이 정도 급등 나오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싹 쓸어담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면 개인이 오늘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SK하이닉스는 더 올랐으니까 얼마나 또 많이 팔았겠어요. 여기는. 네?
갖다 그냥 다 내줬어요. 갖다 바친다니까. 요즘에 맨날 팔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쓸어 담잖아요 지금. 개인은 다 털리고 고생은 죽으라고 하고, 그죠? 공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이제 뭐는 돈은 누가 본다고, 그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뺏기지 말라고. 싹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싹 급등하잖아요. 추가 상승 나오면 더 많이 팔아요. 저희 방에서 이 둘 중에 하나 저기 바닥일 때 샀어요. 바닥 찍은 날 그 앞뒤로 샀다니까요. 뭔지 궁금하시죠? 네,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네, 사놨어요. 이게 웬 거냐 싶어갖고 쓸어 담아버렸어요. 우리 애들 맞으면 저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잖아요. 조금 더 익으면 얘기하려고요. 네. 양봉 하나 더 센 거 하나 더 넣으면 그때 얘기하려고. 네. 고생들 하셨어요. 아무튼. 네. 자,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의미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수가 견뎌주겠죠. 코스피 지수를 떠받치는 1위, 2위가 누군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의 거래를 실은 양봉이 나왔고 이 양봉을 만든 사람은 외국인하고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봉은 대들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대들보.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들보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띠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빨리 주식을 하셔야죠. 대형주를 사건, 중형주를 사건, 소형주를 사건, 테마주를 사건, 뭘 사시건 지금은 돈 벌 수 있어요.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8, 9, 8월달 삼성전자가 이렇게 끌려 내려왔던 이 3개월 동안, 4개월이죠. 8, 9, 10, 11 4개월 동안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그죠? 네. 고생만 하시다 끝나실 거예요. 돈 벌고 끝내야죠.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떠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개인들 많이 떠났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오늘 그 결과물을 본 거예요. 다 손절했잖아요. 개인들. 추라고 고생만 하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웹스 얘기 잠깐 해드리고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대선주 얘기 바로 하죠. 대선주도 똑같아요. 이재명 씨 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재명 씨 거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이재명 씨 관련주 들고 온 사람들 막 욕하고 있다. 그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 3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제가 이틀 동안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씨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 잘 참으시라고. 개인들 지금 욕하고 있으니까 잘 참으시라고. 끝난 게 아니다. 뭐 거기까지 했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네. 자, 보세요. 그때 그 얘기 왜 했는지 짧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 개인들이 불만을 갖고 막 욕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씨 그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지율 차이도 많이 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를 본 사람들이, 특히 이재명 테마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했다고. 근데 불안해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자꾸 급락을 하면 당연히 불안하고 그럴 수 있죠.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겨내고 못 이겨내고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인데, 주가가 떨어졌는데 마음이 힘들어할 수 있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욕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욕은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욕하면 진 거거든요. 네, 진 거예요. 욕하지 말라고. 종목한테건 사람한테건 자신한테건. 그죠? 네. 이제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예를 들어서 프리엠스 있죠. 프리엠스 오늘 되게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이제 전저점을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건드렸단 말이에요. 자, 직전 저점이 여기겠죠. 이거를 지난주 수요일이 여기죠. 목요일날 이거고 건드니까 난리 났어요. 이재명 끝난 거냐고. 어떻게 해야 돼? 전 프레임스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 조금 건드렸다가 난리가 났어요. 욕하고 막 그냥. 특히 여자분들. 제가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이 힘드시니까 그러신 거겠죠. 요번에는 좀 그랬어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심했어요. 그냥 요번엔 그랬어요. 여자분들을 뭐 이제 폄훼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난리 났었어요 이때. 하긴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는 남자분들이 난리 났었어요. 지금 여자분들이 난리가 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 욕한 거 같죠? 아니에요. 네. 남자분들은 벌써 승질내고 던지고 갔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그래도 좀 더 잘 참으시니까 참다가 여기서 이제 욕한 사람이 나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욕하지 말고 좀만 참으시라고. 이게 개인들이 뉴스 보고 이재명 지지율이 윤석열 씨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거 보고 실망해서 던지는 거다. 사실 뭐 더 빠질 게 뭐가 있겠느냐. 이미 이만큼 빠졌는데. 그렇죠? 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씨가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약간 이제 포지션을 좀 바꿨습니다.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밀어붙이다가 안 하겠다. 그리고 부인 다시 등장하고, 그죠? 그리고 잘못했다. 이제 난 민주당이랑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자꾸 뭘 바꿔요, 자꾸. 네. 이제 그러면 지지율이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지율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튼 윤석열 씨 지지율도 믿지 말고 여기 누구예요? 그 이재명 씨 지지율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계 자체를 믿지 말란 얘기예요. 뭐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 자체는 믿을 게 못해요. 맞죠, 그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그 뉴스 보고 또 이제 마음 약하신 분들이 또 막 쌍욕을 한 거예요. 나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좀만 참죠. 약간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약간 지지율 조사가 나오면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이제 주말 지나고 이제 딱 오늘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죠. 여론조사 발표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지난주까지는 뭐 지난주에는요 바로 그냥 대통령 선거하면 윤석열 씨가 될 뿐이게 아니었나요, 그죠? 근데 갑자기도 아니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까지 생각 못하는 거죠. 갑자기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큰 차이가 없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도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이상해요. 여론조사 기한이 또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여기 KSY인가? 여기서 한 여론조사 발표한 거 지난주에 보면은 또 달라요. 확 다르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또 이제 이재명 씨한테 좋은 이제 지지율 조사가 나오니까 그냥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니까요. 믿을 건 세력밖에 없어요. 세력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프레임스는 오늘 28.85%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19%로 끝났어요. 이 정도면 뭐 프레임스 오늘 잘한 거죠. 그죠? 네. 추천한 거 아닙니다만 잘했잖아요. 이 정도면.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쌍욕하면서 손절하신 분들은 오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형제 엘리트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왜냐면 전초점을 깨졌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이 열린 거예요. 꾹꾹 참았던 이제 그 모든 스트레스가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죠. 이 18거사 이러면서 막 이제 쌍욕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승질나셨겠어요. 전저점을 살짝 깨니까. 미치는 거죠, 이제. 왜냐면 또 이거를 당할까봐. 얼마나 짜증나셨겠어요, 그죠? 네. 여기서 그런 거예요. 욕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욕하지 마시라고. 지는 거라고. 욕하면 손절하게 돼 있어요. 올라와도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이제 완전 돌아섰기 때문에 급등 나와도 기분 하나도 안 좋고. 네.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결론이 뭐냐면 개인들 멘탈 나가서 뉴스보다 멘탈 나가서 손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실에서 양목 나오잖아요. 21%까지 급등했죠. 네. 여기서 손절하는 거하고 오늘 그대로 들고 있는 거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이재명 씨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한두 개 또 나왔는데 세력이 에라 모르겠다 올려버리시면 어떡할 건데요. 여기까지 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력망이니까. 아셨죠? 그리고 개인들이 이런 거 한번 전저점 한번 깨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삼성전자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왜 팔았어요?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서 반도체 안 좋다는 얘기 나오니까 속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텐데 미국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불러다가 반도체 재고 얘기해라. 그거 기밀 중에 기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까지 왜 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걸 왜 팔아요, 반도체를? 그죠? 네. 자, 이재명 씨도 똑같아요. 이재명 씨가 반도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정당 중에서 한 정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또 이재명 씨 지지 안 합니다. 네. 똑같이 윤석열 씨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지지 안 합니다. 둘 다 싫다 그랬죠, 그죠? 네. 이재명 씨 솔직히 싫어합니다, 저. 이는 그들에게 드릴게요. 둘 다 싫어해요. 네. 안철수 씨도 싫어하고. 누구 좋아하냐고요? 네. 세종대왕이요. 웃으시면서 들으세요. 네. 세종대왕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네. 뭐 그 정도밖에 뭐. 네. 얘기 왜 드리냐면 편안하게 들으시라고요. 정치 얘기한다고 또 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리 제가 이분이 싫어도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한 당의 그래도 큰 정당의 후보인데 그게 쉽게 안 끝납니다. 그렇게 세력들이 마무리 짓고 끝낼 테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시라고 그때 욕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네. 삼성전자나 이재명 씨 테마주나 똑같은 거예요. 개인들이 뉴스 보고 불안해서 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저점을 살짝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들었던 건 뭐예요? 여기서 더 큰 손해가 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잘못될까봐 이재명 씨가 잘못될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더 큰 손해가 날까봐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손절한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제가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차라리 뉴스를 모르면 안 틀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힘들 내시고 네.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매일 술 먹는 것보다 매일 뉴스 보는 게 건강에 더 해로우실 겁니다. 저도 술, 담배 좋아했었거든요. 네. 진짜 술, 담배 좋아했어요. 근데 다 끊었지만 술,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게 뉴스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웹스 얘기 좀 해드릴게요. 웹스. 네. 웹스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대선 정책주들이 좀 눌렸거든요. 그죠? 뭐 원자력 관련주,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뭐 공정경제 테마주, 윤석열 씨 쪽 대선 정책주들이 많이 눌렸는데 여러 가지 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한 게 요거예요. 웹스가 20% 급락했는데 이게 왜 급락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사장님이 사장님이 주식을 팔았어요. 지분이 40%였는데 19일 기준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6%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대충 한 40만 주 팔은 거예요. 40만 주. 12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냥 저기 12일 날이죠. 오늘이 22일이고, 그때 한 20만 주 팔고 15일 날, 16일 날 마저 20만 주 팔았대요. 이게 윤석열 씨 도시재생 관련주였는데 12일이 언제냐면 요날입니다. 금요일이었겠죠. 네. 12일 날 금요일 날 주식을 좀 팔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했을 때 아주 야무지게 이틀 동안 고점에서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뭐 10,000원은 안 됐는데 대충 10,000원 정도에서 팔았다라고 단순 계산하면 40만 주면은 10,000원 정도에서 40만 주 팔았다 그러면 40억입니다. 만원짜리 만주는 1억이거든요. 공이 8개니까. 네. 공 6개면 100만 원이죠. 7개면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40억 정도. 네. 실제로는 뭐 30몇 억이겠지만 그냥 대충 40억이라고 할게요. 네. 파는 거예요. 많은 거냐고요? 많이 파는 거죠. 네. 제가 지나가면서 웹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여기서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잘못된 거라고. 왜 그랬냐면
이 정도면 다 올라온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고점이 여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실제 고점은 여기예요. 물론 최고점은 여기죠, 그죠? 그러나 여기는 꼬리고, 그죠? 실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가 고점인 거죠. 여기는 얼마예요? 9,000원이에요. 최고점은 1,900원인데 실제는 9,000원이라고요. 잠깐만요. 여기는 1,900원이니까 1,900원이고 여기는 그냥 9,000원 전후예요. 그러니까 실제 고점은 9,000원대였던 거죠. 9,000원 정도. 여기에서 5일 동안 붕 떠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거를 잘 활용해서 대주주가, 그것도 2대 주주도 아니고 3대 주주도 아니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급락했거든요.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윤석열 대선 정책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분류는 이제 도시재생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이게 급락한 거예요. 이게 20%. 그러면 다른 대선 정책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오늘 하필이면 코스닥이 1.8%까지 아침에 급락을 했거든요. 왜 급락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게임주, 좀 이따 얘기하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웹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선 정책주가 최근에 불기둥을 뽑은 이 친구가 급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또 우리 또 초보 주식하시는 분들은 급락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막 판 거예요. 정신없이. 아시아경제도 팔고 IB기명도 팔고 메가임디도 팔고 에너토크 다 팔아 제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위주코폰 왜 팔았나 몰라. 저거는 괜찮은 건데, 그죠? 아무튼 뭐 다 갖다 집어 던지는 거야. 막 위나이텍도 팔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자,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빨리 찍으세요. 네. 위나이텍도 부동산 관련주잖아요. 위나이텍도 팔고, 그죠? 네. 더 보여드릴게요. 네. 공정경제, 정원의식수도 팔고, 20에서 다 깼어요. 네. 그죠? 네. 아시아경제도 팔고, 몇 파나 몰라요. 아시아경제도 팔고, IB기명 신고가는 주식인데 이것도 팔고, 메가임디 너도 가라. 메가임디도 팔아 제끼고 난리 났어요. 방아쇠 컬하게 누구라고요? 웹스라니. 웹스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면은 솔직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장님이 아주 약간 비꼬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꼬서 야무지게 그냥 잘 파셨어요. 야무지게 그냥.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개인들한테 알려준 거죠. 팔았다고. 그것도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 장 끝나고 아침에 시원하게 다이빙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웹스는 조금 이제 피곤해질 거예요. 웹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장담은 못 하겠어요. 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등 나온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거 들고 있는데 9,000원에서 사가지고 물려 있었는데 만약에 반등 나온다, 뭐 7,500원, 8,000원 올라온다, 저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버립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물렸다, 전 매매 안 합니다. 전문가라서. 근데 혹시라도 제가 그랬다, 전 팔아버립니다. 내 실수 깔끔하게 인정하고 팔아버립니다. 물론 이제 사장님이 주식을 팔지 안 팔지 개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다고. 왜냐면 최대 주주가 주식을 개인 보유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개인 보유 주식은 아닌데 자사주 있죠. 자사주를 팔면 대부분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도 있긴 한데요. 오래 못 가고 또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죠? 네.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 90%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웹스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기 하시는 것보다는 그죠? 반등 나올 때라도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도 그냥 철딱서니 없이 또 웹스 낙폭화된 것 같은데 반등 먹으려고 들어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오늘 대선 정책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막 급락해서 막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본인들께서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21선이 깨지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올라가려다가 말고 떨어졌으니까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이유가 뭔데요? 게임주하고 잘 생각해보시라니까요. 게임주가 급락해서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해서
최근에 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많이 올랐던 엔터주들이 급락해서 NFT 때문에 올랐던 게임주와 엔터주들이 급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잘 해보세요. 거기서 거기가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심심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힘들어하셨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쪽이 급락을 했대요. 보니까 과열돼가지고 급락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좋은 거잖아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좋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돈이 우리한테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좋아하셔야죠. 근데 왜 코스닥지수 급락한다고 팔고, 그죠?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형주가 가면은 코스닥 안 간대요. 코스닥이 안 가야 돼요. 코스닥은 안 가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만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생각 잘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정확하게 이걸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정회원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문자반 회원들하고 여기 라이브 회원들. 자, 도시재생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도시재생 안 끝났어요. 이거 우리 회원들하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만 이어폰 꽂고 잘 들으세요. 네. 도시재생 이슈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나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낼 때 기존 도시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정책이 나온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재개발이죠.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그죠? 재개발 이슈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재개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도시재생 그 대장주 역할을 했던 두 종목이 웹스하고 자연환경인데 웹스는 여기 사장님이 파셨고요, 그죠? 네. 그리고 자연환경은 사장님이 유상증자 하신다고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여기 또 돈들이 어디 갔을까요? 그쵸? 어디 갔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했어요. 네. 종목들 털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시라고.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 또 김 실장님 또 준비하실 텐데 잠깐만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 하시려는지 잠깐만요. 요즘에 김 실장님도 방송 되게 열심히 하세요.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요. 네, 오늘 여기 김 실장님은 저기 게임주하고 대북주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게임 관련주하고 대북주. 오늘 게임 관련주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마 살아남을 종목하고 이제 좀 힘들어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과열된 종목들 얘기해 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고 대북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게임 관련주하고 대북주들이 지금 그거 심층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관련주는 특히 보셔야 돼요. 대북주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 관련주는 최근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나 대선주 버리고 일로 갔거든요. 그죠? 그리고 대북주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수가 이길지 아니 보수가 정권을 가져갈지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또 가져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잘 모를 때는 북한이 하는 짓을 잘 보면 됩니다. 네. 솔직히 우리나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하는 것보다 네. 북한이 뭔 짓 하는지를 보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뭐 이쪽에서 이제 오늘 김 시장님 이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네. 방송 이제 시작하셨네요. 네. 그래도 들어가서 게임 관련주 얘기도 좀 들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여기 무소TV에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무소TV 김 실장님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네, 거기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 도움 되셨을 것 같고 웹스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튼 잘 정리하셔가지고 네, 다른 데서 이렇게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